자, 우리 14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방공기업입니다. 한때 엄청 많이 넣었다가 요즘은 잘 안 넣어주고, 그죠? 지방공기업이 나오는 이유는, 그죠? 세외 수입이라고 써보세요. 세외 수입. 그죠? 지방재정은 지방세라는 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들어올 때 남 신경 안 쓰고 들어오니까 이걸 자주재원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다시 자주재원이 많은 것이 자립도인데 우리 자주재원은 크게 뭐가 있다?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외 수입이 있는데 이 세외 수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방공기업이에요. 그죠? 지방공기업입니다. 그죠? 1번 직영 밑줄 직접 경영 직원들은 당연히 공무원이죠. 그죠? 됐습니다. 직영 공기업은 또 이게 이제 지방공기업법 2조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해야 될 공기업들이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2번 공사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업무 대행기관은 공단입니다. 공단. 업무 대행기관은 지방공단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청주시 소속의 여기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뭐예요? 그치. 시설관리 공단이죠. 그죠? 업무 대행기관이고 공무원 아닙니다. 알았죠? 업무 대행기관에 있는 직원 그 비리 많죠. 그죠? 공무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업인데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죠? 자, 3번 지방자치단체는 직영공기업 대상 사업 중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업무 대행기관이죠. 그죠? 4번 지방공사는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죠? 또 중요한 건 자, 지방공사 됐죠? 민자 쓰시고 민자 민간자본 이거 맨날 나오죠. 몇 분의 몇 가지? 잘 생각해봐.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안 넘어가는 맥시멈이 그렇지 2분의 1 이내 그죠? 2분의 1 이내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외국 정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보기에 뭐 청주시에서 만약에 여러분 직지축제 한다 그러면 투자할 사람 누구 있겠어요? 너 바로 동그라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정기적금 있잖아. 매년 3월 달에 부산은행이 롯데자이언트 진출 이율 10%짜리를 내는데 실전 내도록 수익 못 내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다시 외자도 가능합니다. 몇 분의 몇? 2분의 1. 요까지만 기억합시다. 알았죠? 다시 공단은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좀 애매하죠. 그죠? 행정법에서 말하는 영조물 같은 거고 공사는 법적으로는 법인이야. 법인. 알았죠? 기업이 한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됐습니다. 지방공기업 넘어가고 2번 무의사결정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의제 설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죠? 결정 뭐라고요? 결정하지 않기로 다시 의제 설정하지 않기로 decide not to decide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decide not to act 의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바로 무의사결정입니다. 그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또는 사전적인 결정을 말하죠. 2번 고전 이익 집단이 아닌 달의 다원주의를 비판했다. 맞죠? 이게 맨날 넣어주고 그죠? 달의 그죠? 다원 권력 이론이죠. 그죠? 폴리아키 다원 권력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3번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강력한 이익 집단 맞죠? 강력한 이익단 총기협회와 같은 강력한 이익 집단에 의해서도 무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였습니다. 4번 정책 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결정 집행에도 무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였습니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시문이 뭡니까? 우리나라 노동, 인권, 환경 써보세요. 노동 70년대에 노동, 인권, 환경이 의제 설정 안 된 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바이아스, 편견을 동원하는 거죠. 그죠? 보통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도 이게 먹히죠? 노동자 권리 운동하면 뭐요? 북한의 사주를 받았니,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색깔론 같은 걸 하는 것이 정적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비건은 싫어하긴 하는데 우리가 좀 다수가 가하고 있는 무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채식주의자. 근데 요즘에 하는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저는 이제 백종원 씨는 정말 싫어하고 이연복 씨는 그나마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연복 씨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식 대접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갔던 데가 항이찬 팀이었고 두 번째가 옥스퍼드 대학인데 옥스퍼드 대학인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맛있다는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놀란 거는 옥스퍼드 대학에 처음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비건이냐 아니냐. 비건 식당 이렇게 하면 이제 비건 메뉴로 가고 아니면 이쪽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체 채식주의자들 적어서 지금 가는 게 약간의 무의사결정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 충북대학이나 그렇죠? 많은 대학에서 요즘에 이제 이게 중국 사람들이나 무슬림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할랄 푸드 아시죠? 할랄 푸드. 할랄 푸드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 구체적으로 할랄 푸드 어떻게 만드는데 그것도 웃기더라고. 애들도 코란을 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공장식 도축은 어떻게 하겠네? 아니 공장 봤던 그 눈가리 아웅인데 공장식 도축을 하는 데는 할랄 푸드를 팔려면 소고기 같은 거 있잖아. 돼지만 안 먹잖아. 그거만 계속 코란을 떠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할랄 푸드 같은 경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되겠죠, 그죠? 저도 제가 불편하면 참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비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무의사결정식으로 얘기해봤습니다. 넘어가시죠. 3번 탈관료제 모형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이제 학자가 놓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잘 읽어보면 그냥 탈관료제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고르면 됩니다.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고르면 되죠. 됐습니다. 일단은 기억 커크하트는 모르더라도 고용관계의 안정성이나 연속성은 탈관료제하고는 상관없다는 느낌 바로 오지 않나? 그죠?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골렘비스키 직무 수행과 욕구 충족의 조화 대충 보니까 좋은 말이네. 그죠? 푸시 됐죠? 견인 이론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탁 미는 거는 푸시잖아. 땡기는 거는 풀이니까 그지? 견인하니까 땡겨놓고 그럼 푸시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푸시로는 푸시 우리나라 말로 뭐 해야 되나? 밈 이론? 무슨 이론? 떠밀기 이론? 이상하잖아. 봐봐. 풀은 견인 이론이잖아. 푸시는 무슨 이론이에요? 푸시 시오리거든. 그러니까 풀 시오리란 탈관료제죠. 그냥 푸시는 미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야. 압출 이론
뭐죠? 압박기로 이렇게 합니다. 옆에다 푸시 쓰시고, 푸시는 관료제다. 풀은 왜 풀 이론이겠어요, 그죠? 조직이 개인을 고려해주면서 개인을 땡긴다는 거죠, 알았죠? 푸시, 풀 이거 바꿔서 놓습니다. 디귿 개서제 없는 조직은 책임 권한에 따른 보수 차등화, 집단 간 협동적 과정. 디귿 아니겠다, 그죠? 보수의 차등화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는 관료제 모형이 되겠죠, 그죠? 관료제 모형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린덴 조직의 분산적 구조를 비판하고 경계가 없는 이음매 없는 조직을 했다. 이음매 없는, 그죠? 이음매 없는 조직 됐습니다. 봉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봉합, 그죠? 봉합. 이 봉합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단어 맞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 실로 뭐 한다? 봉합한다, 꼬맨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딱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봉합 조직. 연매 없는 조직 밑에다가 대문자로 BPR 쓰시고, 대문자로 BPR. 업무 과정 재설계. 업무 과정 재설계를 통해서 BPR을 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너무 보기가 너무 대놓고 기억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죠? 됐습니다. 그냥 이런 걸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학자 일일이 다 외우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죠? 그냥 대충 어떤 느낌? 관료제냐, 탈관료제냐, 그 관점에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뭐라고요? 첫 번째, 고용관계의 안정성, 영속성. 이거는 딱 봐도 관료제잖아요, 그죠? 원래 탈관료제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디귿 보시면 책임 권한에 따른 보수와의 차등화, 그죠? 근데 우리가 탈관료제는 팀 구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공동 결정하고 공동 책임지잖아요, 그죠? 책임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는 계층제 느낌이죠, 그죠? 상명하복의 계층제 느낌이라서 이 내용이 잘 안 맞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많이 외우지 마시고. 자, 갑시다. 4번 이해충돌방지법. 올해 놓을 확률이 엄청 많죠, 그죠? 작년에 실시되고 작년에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한번 봅시다, 그죠? 타당한 것은 1번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는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포함되지만 국회, 법원, 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뭐 이해충돌 방지 적용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더 무서운 건 국회의원이죠. 왜냐하면 어떤 여러분 어디 뭐 도로를 뚫거나 이런 걸 법률로 확정되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국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해설 잠깐 보시면 놓을 것 같아서 안 해놨는데, 해설 보시면 국회, 법원, 헌재 당연하죠, 그죠? 고등교육기관 체크, 공직유관단체 체크, 공공기관, 공문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이게 원래 이해충돌방지법에 여러분 그 속칭이 뭐예요? 이 자식 저거 진짜. 음악 좋은데? 8비트 유로 댄스인데 우리 90년대. 이해충돌방지법이 속칭 LH법이잖아. LH법. 기억나죠? LH는 여러분 무슨 기관이에요? 우리 법적으로 정부 아니잖아. 거기 있잖아, 방금 읽었던 거.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그죠? 대충 보니까 준시장형 공기업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공립학교도 포함됩니다. 알았죠? 공립학교도 포함됩니다. 웬만한 데 다 포함돼. 알았죠? 웬만하면 다 포함됩니다. 자, 이불로 이제 여기 좀 놓을 것 같아서 2번. 자, 퇴직자와 사적 접촉할 경우에는 소속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이게 그냥 엄청나죠, 그죠?
됐습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 뭐 골프 친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사행성 오락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뭘까? 응? 빠친코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강원랜드밖에 없는데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있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지? 이거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기축구회 같은 멤버들 이건 신고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이게 요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건 좀 저도 이거 보면 좀 의아했어요. 그죠? 아니 봐봐 여러분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도 권리 제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여튼 다시 퇴직자, 소속기관의 퇴직자, 직무 관련자, 소속기관 퇴직자 만날 때는 안 됩니다. 자, 3번 부동산 체크, 직접 취급, 자 보유 매수. 이건 이제 바로 전형적인 LH 사태 아니에요, 그죠?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지역 땅을 샀다는 거 아니야, 그지? 옛날 이 조항이 없었는데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며칠 안에 14일은 였습니다. 14일을 잠깐만. 어, 14일 맞네. 내가 30일로 바꿨는데 또 못 바꿨냐. 됐습니다. 14일 2주. 요런 게 놀만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또 오류가 있네, 그죠? 3번도 타당한다, 그죠? 타당한다. 다시 부동산 직접 취급 이런 것들은 안 바꾸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가 읽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며칠 안에? 14일, 2주 안에. 2주면 충분합니까? 나쁘지 않네, 그지? 2주 정도면, 그지? 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어디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어디 있어? 오, 감 좋은데 오늘 맞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이 있죠, 그죠? 자, 4번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하고 회피 신청이 신고하면 회피 신청이 면제된다. 3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게 14일이 같구나, 그지? 14일. 제가 검토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3번 지문도 의심스럽긴 한데 책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찾아봐야지. 시 15조라 그랬지.
어, 3번에 14일은 맞네요. 그죠? 3번에 14일은 맞네. 됐습니다. 그 6조 사망이라고 쓰시고 3조 이해충돌 방지법 6조 사망입니다. 여기 4번의 답은 그래서 2번하고 3번이겠습니다. 2번하고 3번.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취지를 보면 6조 사망이 놓을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죠? 부동산 하여튼 뭐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이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 소속 장관 또 이제 소속 장관도 바꿀 수 있죠. 그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뭐 신고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4일 이내에 우리 그 소속 장관한테 주무장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틀렸겠구나. 육조였지 잠깐만. 야, 진짜 이 문제를 내가 만들고 내가 속았네. 죄송합니다. 야, 이거 문제 너무 애들 많이 틀리겠다, 그지? 다시 14일은 맞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소속기관장이 틀렸습니다. 소속기관장이 틀렸죠. 그 해설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해설은 3번 해설이 4번 같은데? 그치? 3번은 14일은 타당하고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소속기관장한테 올해 놓을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 놓을 확률이 엄청 많아. 난 국가직에 놓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그치? 그래서 됐습니다. 뭐 어렵게 내면 끝도 없죠, 그죠? 요거는 이제 4번은 회피 맞죠? 자, 뭐 우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알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 내가 봐봐 여기 가정을 해볼게. 내가 재판 받으러 갔는데, 그지? 내 친구가 판사야. 그럼 판사는 이해충돌이 걸릴 수 있잖아, 그지? 옛날에 내한테 도움 많이 줬으니까 나한테 좋은 판결 해줄 수도 있잖아. 판사가 할 때는 이해충돌 회피를 할 때는 판사가 하는 건 뭐라 그래?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는 회피 신청이거든. 그 다음에 기피는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기피 신청이고,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해충돌 회피하는 거는 뭐야? 뭐 예를 들면 몰라도 법원 조직법 이런 거 있잖아. 뭐 판사가 자기 직계 좀비속 재판을 못한다라고 법에 딱 규정되어 있겠지, 그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척 사유라 그러지, 그지? 행정법에서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직자가 하니까 이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 공직자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회피 신청 맞잖아, 그지?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14일이고 회피 맞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14회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입니다. 행정이냐면 공익 아니면 우리 사회적 형평성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윌슨은 민주정부 이론 중심이 공익이다. 공익 과정설이다. 2번 과정설 절대적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죠? 실체설이고 3번 실체설은 이익집단 간 타협 됐습니다. 공익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 맞죠? 왜냐하면 사익을 아무리 모아도 공익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실체설은 그냥 사익과 구분되는 공동체 자체의 이익입니다. 그죠?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죠. 4번 실체설은 공익사익 갈등은 부정하지만 과정설은 공익사익 갈등을
인정한다. 맞죠? 그죠? 뭐 설령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요거는 한 번 나온 지문인데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1번 슈버트입니다. 슈버트.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사실 근데 공익 이론의 가장 유명한 학자가 슈버트긴 한데 민주정부 이론의 핵심 밑줄 민주정부 이론의 핵심 슈버트 공익과정설 슈버트 공익과정설 슈버트입니다. 6번 가시죠. 공직봉사동기 앞으로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직봉사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공직봉사동기. 공무원이 되려는 그런 의지나 욕구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공직봉사동기는 외제적 보상보다 보상을 강조하는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그렇죠. 차별화된다. 맞죠? 그죠? 뭐 헌신, 봉사 이런 것들 그죠? 차별화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특정 정책 옹호하거나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규범적 차원이다. 4번 높은 동정심과 희생정신은 감정적 차원이다. 이게 이제 요즘 어렵게 놉니다. 그죠? 답은 3번이죠. 그죠? 요건 확실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책과 동일시하는 것은 합리적 차원이다. 합리적 차원. 됐습니다. 합리적 차원이죠. 지금은 이제 그 일 안 하시지만 그 이국종 그 의사 아시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권역별 외상치료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이걸 무슨 차원이라 한다? 합리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합리적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 차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요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차원에 구분하고 그 안에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7번 단일성 원칙, 한정성 원칙. 단, 추, 특, 기. 단일성 원칙은 요 세 개밖에 없죠. 그죠? 추경,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그죠? 특별회계는 들어가는 게 요 목적 통일성하고 단일성만 외에죠. 그죠? 됐습니다. 일단은 2번, 3번 중에 그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단, 추, 특기니까 그죠?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추가 경정 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니까.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시간, 금액, 목적이 한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아니죠. 그죠? 초경정 예산은 여러분들 많이 쏙죠. 그죠? 질적 한정성입니까? 양적 한정성입니까? 질적 한정성이 아니라 양적 한정성이죠. 양적 한정성입니다. 그래서 한정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여러분 7번 문제가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맞춰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고 자 8번 가시죠. 조례입니다. 옳은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는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형 무슨 주의? 법정주의. 그죠? 근데 이제 벌금 위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죠? 맨날 넣어줘. 그죠? 과태료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얼마? 이것도 시험 나왔죠? 500, 1000, 1500, 2000 골라봐. 2100?
2천 얼마? 1,500. 이 학생은 1,300. 1,000? 너는 돈이 많구나. 2천. 보통 그 끝전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 뭐. 그지? 300, 500, 1000, 1500, 2000, 2500 이렇게 해야지.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왜 노는지는 이해되겠는데, 그죠? 금액 가지고 장난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지? 다시, 뭐는 가능하다? 과태료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벌금은 안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의결된 조례는 며칠 안에? 조례는 5일이라고 그랬죠. 5일 아니면 며칠? 20일, 그죠? 20일, 그죠? 15일한 직무이행명령하고 시정명령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이송해야 된다, 그죠? 자, 밑에 보면 3번,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다. 없다. 쪽. 맨날 넣어줘, 그죠? 자, 일부만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 조례가 2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3조, 7조가 마음에 안 들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될까요? 조례는 20조로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연결체잖아요, 그지? 몇 조만 안 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3조, 7조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냥 무조건 제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부 제의, 수정 제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다, 그죠? 자, 4번 제의 요구받은 됐습니다. 2분의 1, 3분의 2 맞죠? 확정 몇 조? 확정. 옆에 화살표 해가서 밑에 하든지. 그럼 이제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는 조례됐을 때는 5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즉시 이송 쓰세요. 즉시 이송. 그래서 5일 안에 공표 X if 5일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누가 공표할 수 있다? 의장 쓰시고 정확하게는 지방의회 의장도 조례를 공표할 수 있다, 없다?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확정조례 2분의 1, 3분의 2 즉시 이송하고 5일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누가 공표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공표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자치단체장은 며칠 안에 대법원에 뭘 제기한다? 소를 제기합니다. 그죠? 넘어가시죠. 9번은 최신 유형의 문제를 바뀐 걸 반영했습니다. 그죠? 타당하지 않은 거 공공기관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시장형 공기업 위에다 쓰시죠. 2조 더하기 85.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산이 얼마 이상이고 2조 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이 몇 프로인 85% 이상인 애들이죠. 그죠? 감사위원회와 감사는 필수사항. 자산이 2조 이상인 준시장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됐습니다. 2번. 대통령과 주무장관은 모두 공기업장과 준정부장 임명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제? 그죠? 바뀌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죠? (3번)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좀 어렵죠. 4번 공공기관 설치 해제는 누가 해요? 기재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 맞고요. 됐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은 갑자기 기금 운영 수익이 좋아져가지고 자체 수입이 몇 프로에 얼마를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85%를 넘어가면 공기업으로. 왜냐하면
85%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9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위탁지평형 공공기관이 아니라 무슨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기업으로 될 수 있다 그랬어요. 9번 이거야. 9번에 1번도 틀린 것 같다. 9번에 1번도 틀리네. 그죠? 너무 많이 틀렸네 진짜. 자, 9번에 1번은 시장형 공기업은 맞고요.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도 2조 원 이상 미술작 2조 원 이상 이거는 우리 시장형 공기업하고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알았죠? 다시 시장형 공기업하고 자산 2조 원 이상인 준시장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하고 규율이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하고 감사가 의무사항입니다. 즉 필수사항이고 그래서 9번에 1번도 그 2조 원이 이 맞았네. 나 오늘 왜 이래? 다행이네. 야, 순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도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죠? 이하가 아니죠. 그죠? 이상이죠. 이상. 죄송합니다. 이상. 자산 2조 원 이상인 준시장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필수니까. 그죠? 이하는 맞습니다. 그죠? 임의사항입니다. 근데 감사는 둬요. 알았죠? 감사는 무조건 두는데 덩치가 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한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10번 자연실험 타당하지 않은 것. 이게 자연실험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죠. 코로나 같은 경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잘 들으세요.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자연 상태에서 외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전과 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자, 요즘에 가장 사회과학에서 연구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면 원격 수업이 얼마나 많아진지를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면 완전히 인위적으로 우리가 실험한다고 개입한 건 아닌데 자연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자연스럽게 통제 입단과 실험 입단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1번 자 인위적 개입 없이 중요합니다. 연구자가 인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러운 사회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준실험입니다. 그죠? 완전히 뭐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는 준실험입니다. 준실험. 그죠? 2번 자 자연적 충격 코로나 쓰시고 코로나 됐습니다. 또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되기도 합니다. 다시 하여튼 자연실험은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어떤 계기를 인해서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이 구분되는 실험을 무슨 실험을 한다? 자연실험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내가 스스로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험이 아니라 무슨 실험이다? 준실험이죠. 3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가 있을 때 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에 영향을 줄 때 2번처럼 자연적 충격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는 거죠. 4번이 놓을 확률이 가장 많죠. 그죠?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이게 정확한 예를 못 들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신약이 나왔는데 신약을 처방하는 사람하고 처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약효가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잖아.
그럼 왜 나한테는 안 줬냐는 식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코로나 전과 후에 무슨 실험을 해야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긴 뭐 코로나 전과 후에 초등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의 증가 이런 거는 사실 뭐 윤리적 누구한테는 했고 누구한테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윤리적 문제가 개입할 소지가 적기는 하지, 그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죠? 자연 실험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야? 자연적 충격, 다시 뭐라고요? 코로나와 같은 자연적 충격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이른바 일반 무슨 실험? 준실험 설계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영향 주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윤리적 문제가 개입할 소지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낮다는 거.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정책 평가론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11번.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그죠? 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 타당하지 않은 것. 규제 완화, 재규제. 신자유주의, 공동주의. 시장방식, 민간협력. 고객이냐, 동반자냐.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죠? 재규제는 포스트 MPM, 우리 탈신공공관리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죠? 탈신공공관리에서 주장하는 것이 재규제입니다. 12번.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타당한 것. 1번 북구형은 외부 통제, 비공식 통제. 공식 통제죠. 그죠? 진정, 건의 같은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받기 때문에 공식 통제가 되겠습니다. 공식 통제. 2번.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북구형 옴부즈만과 유사하게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도 심사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심사. 부당한 그래서 이런 보자. 부당한 건데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는 게 뭡니까? 개선 권고죠. 개선 권고. 교육 이수. 뭐 개선 권고 같은 걸 하죠. 3번. 북구형은 위법 사항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대륙형은 위법 사항 무효로 할 수 없다. 이거 둘 다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하여튼 옴부즈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상권 분립 원칙 하에서 법원이 아니면 무효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법원이 아니면 무효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 북구형 옴부즈만과 한국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 권한이 북구형은 있죠. 우리나라는 직권조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죠. 그죠? 근데 특이하게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위법 사항뿐만 아니라 무슨 사항까지도 부당한 사항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북구형 옴부즈만과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13번. 이 이론 수업 시간 열심히 했는데 그지? 직무평가. 타당하지 않은 것.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계량적 맞죠? 그죠? 비계량적 주관적인 거. 2번.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평가하는 것은 뭡니까? 직무평가 요소별로 비교하니까 요소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죠. 그죠? 점수법은 직무와 직무평가 요소와 비교하죠. 점수와 비교합니다. 그죠? 답은 2번이네. 그죠? 좀 어렵게 냈습니다. 그죠? 3번. 분류법은 등급법이라고 그러죠. 등급을 나눠서 주는 거니까 등급법이죠. 그죠? 평가 기준표가 먼저 수립되지 않으면 직무평가를 할 수 없죠. 그죠? 평가 기준표라는 게 등급표잖아. 등급표. 그죠? 등급표 됐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4번. 점수법은 계량적인 직무평가의 결과값이 산출되지만
점수부여의 주관성과 임의성이 있죠, 그죠? 사람마다 점수 부여하는데 점수가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13번에 답은 2번이죠, 그죠? 14번 준예산안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죠? 근본적 사항이니까 당연히 헌법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경비가 아닌 것, 헌법법률 기관시설 유지운영,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 유지운영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승인된 사업,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거. 답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국가의 유지나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는 바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죠, 그죠?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입니다. 준 예산은 그냥 국가가 딱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예산을 쓰는 거죠, 그죠? 전년도에 준예산입니다. 준예산, 준예산이 되겠습니다. 15번 주민자치와 비교한 단체자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국세와 지방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걸 무슨 세주의? 독립세주의라 그러죠, 그죠? 독립세주의입니다, 그죠? 독립세주의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부가세주의도 있는데 독립세주의가 많죠, 그죠? 여러분들 국세 내는 것과 지방세 내는 것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독립세주의죠. 자, 2번 자치권은 법률로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로 본다. 됐습니다. 이른바 국건설 전래권이죠, 그죠?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 그 말은 우리가 국가가 그죠?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죠? 법률로 그죠?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그죠? 첨부인권은 아니죠, 그죠? 자치권은 전래권으로 보죠. 2번이 맞는 것 같다, 그죠?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1번, 그죠? 1번은 주민자치죠, 그죠? 왜 지방세하고 국세를 따로 거둘까요? 그만큼 지방자치가 독자성을 가지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제 특이하게 단체자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립세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3번 국가행정기관의 지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됐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특징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또 주민자치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하여튼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 세금 자기가 걷는다, 그죠? 1번 무슨 세주의? 독립세주의, 그죠? 우리는 우리 일만 하고 국가가 지방에서 너희들 일 하려면 너희들이 기관 만들어. 그때 만든 기관 이름 뭐라고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그죠? 일선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이제 또 단체자치면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엄청 많죠, 그죠? 자, 사무배분 개별적 지정주의는 무슨 자치입니까? 주민자치죠, 그죠? 주민자치. 포괄 반대말은 개별의 반대말은 포괄이고 지정의 반대하는 예를 들어준 거 포괄적 예시주의. 포괄적 예시주의는 주민자치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전통이 되겠죠. 개별 지방 단체 자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 지정주의는 주민자치니까 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단체자치로 물어봤으니까 4번은 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최근에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좀 깊게 나왔는데 1번 완성의 수년 무슨 비? 수년이니까 계속비죠. 그죠? 맨날 나왔죠. 기본 몇 년? 오케이. 10년 가능해? 가능하다. 5년 연장 가능하고 에이씨 5년 연장할 바에 몇 년? 10년. 다시 기본 5년인데 5년 연장 가능하고 아예 기본 10년으로 세팅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전 의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전 의결을 받고 실제로 쓸 때도 또 의결 받죠. 그죠? 그래서 2번 의결 받는데 사전 의결 예외는 아니라는 거. 3번 재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는 기금의 사용 절차 예비비의 요게 작년에 새로 나온 지문이거든요. 긴급 국고채무 부담행위라고 그러거든 이걸. 그죠? 예비비 사용 절차에 따라서 다시 무슨 비 사용 절차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 절차에 따라서 다시 예비비 사용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쓰고 나서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를 보내주는 것처럼 여기도 그 명세서를 보내주겠죠. 그죠? 됐습니다. 기금 아닙니다. 무슨 의 사용 절차? 예비비 사용 절차. 여기 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4번 법률 동그라미 세출예산 동그라미 계속비 범위 안의 것 외에 그죠? 법률에도 없고 세출예산에도 없고 계속비에도 없는데 국고채무를 부담해야 되면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국고채무 부담행위죠. 다시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의 것. 다시 뭐라고?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이외의 것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알았죠? 사전에 승인받고 나서 또 승인받는다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재복구를 위한 긴급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긴급 국고채무 부담이라고 해서 무슨 비 사용 절차에 따라서 집행한다? 예비비 사용 절차에 따라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또 새로 나온 지문이에요. 그죠? 자, 됐습니다. 17번 지식관리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지식관리는 중간관리자 주도 미들업 다운 체크.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미들업 다운. 중간관리자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지식관리를 해야 된다. 중간관리자 주도의 지식관리, 중간관리자 주도의 지식관리 맞습니다. 그죠? 중복활용보다는 공동활용이죠. 그죠? 공동활용 지식정보의 공동재산화를 추구합니다. 맞네요. 3번 이중순환 학습보다는 단위 이중순환 학습은 목표에 대한 학습입니다. 단위순환 학습은 수단에 대한 학습이죠. 그죠? 목표에 대한 근본 WB보다 근본적 학습이죠. 그죠? 근본적 학습이죠. 서울 갔다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가려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 지금은 뭐에 대한 학습이에요? 수단에 대한 학습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나 가라는 사람 왜 서울에 가야 됩니까? 서울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랬을 때는 무슨 학습? 그거는 WB죠. 목표에 대한 학습이죠. 다음 3번이 틀린 것 같다. 그죠? 4번 학습 조직은 업무 처리 규정 규칙보다는 problem solving.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다. 맞네요. 그죠? 가장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놓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18번 집단 사고. 자, 쿠바 피그만 침공의 실패를 제니스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통렬하게 분석했죠. 그죠? 집단 응집성이 너무 높아서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고 만장일치의 압력을 겪게 되는 걸 말하죠. 그죠? 자,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응집성이 매우 강한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맞네요. 2번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목집단법을 사용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3번 미국의 피그만 침공 정책 실패를 분석하며 등했다. 맞네요.
외부 인사들이 개입하거나 악마의 대변자 기법이 상적 경우 집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명목 집단법은 이 집단 사고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죠? 굳이 따지면 명목 집단법은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니까 집단 사고를 방지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4번 악마의 대변자 아시죠, 그죠?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자를 꼭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쓴소리, 그죠? 여러분한테 쓴소리나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꼭 들어야 돼, 그죠?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지. 그때 이제 오케이. 그 뒤로 이제 얘기 맞아. 오케이. 피그만 침공 맞다 알았지? 악마의 대변자는 내가 그 뒤로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로버트 케네디가 그 다음에 이제 쿠바 미사일기에서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지, 그지? 그때 그 사람을 우리가 제니스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다? 악마의 대변자, 그죠? 됐습니다. 내 얘기했잖아. 대볼, 이것도 오타가 있네. 이게 코마 찍고 S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와이프가 잔소리로 진짜 남자분들은 제발 진짜 내 진심이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 정말 강추한다 그지? 여자분도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속편하고 좋아. 그지? 근데 우리 와이프의 좋은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축의금이나 경조사비 결정할 때 나는 약간 뭐 기분 팔아서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한테 쭉 설명을 해. 한 15년 전에 알았고 한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물어봐. 이제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해서 내가 알아서 대답하지. 그럼 우리 와이프가 완전히 축의금 알파고야. 5만 원 내가 알아서 5만 원 하면 돼. 10만 원 하면 10만 원 하면 되고 20만 원 하면 돼. 근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집단 사고를 범할 수 있는 우려를 좀 벗어났으면 다들 좋겠습니다. 그죠? 집단 사고가 요즘에 좀 시험 많이 나오는 경향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안 썼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서의 실패를 말하죠. 그죠? 집단 사고 넘어가시죠. 19번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공무원의 징계죠. 징계. 그죠? 징계하면 맨날 사는 뭐예요? 유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타당한 것 됐습니다. 5인 이상의 3분의 2는 소청심사죠. 그죠? 소청심사가 3분의 2 출석의 출석 과반이니까 여기는 5인 이상의 과반, 3분의 2가 아닙니다. 과반입니다. 다시 5인 이상 출석의 과반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5인 이상 출석이에요. 그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자 기억나요? 중앙징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이 되려면 4명이어야 돼요? 5명이어야 돼? 4대 4로 가려면 안 되잖아. 그지? 민간위원이 몇 명? 5명이 돼야 되죠. 다시. 그거는 이제 위원 구성의 문제. 다시 뭐라고? 위원 구성은 8분의 5. 보통 징계는 6명 중에 민간위원이 확실히 과반이 몇 명이에요? 4명이니까 6분의 4. 그럼 구성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돼요? 둘 다? 5인 이상 출석의 과반 합의. 다시 뭐라고요? 5인 이상 출석의 과반 합의. 알았죠? 인사혁신 소속의 중앙징계 일단 이거 틀렸지? 인사혁신처는 소청심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사혁신처 밑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징계한 곳과 징계에 대한 불복을 심사하는 데가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판결 내리고 내가 다시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중앙징계위원회는 어디 있다?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그죠? 5급 이상 맞죠?
중앙행정기관 소속은 우리 보통 징계는 6급, 이거 오타가 있네. 6급, 타당한 거니까, 그렇죠. 6급 이상. 틀렸죠. 6급 이하죠, 이하. 그죠? 6급 이하. 오타가 아니구나. 틀린 거 찾는 줄 알았는데, 그죠? 6급 이하. 다시, 5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 어느 총리, 국무총리.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각 그냥 기관에 있어. 알았죠? 각 기관에 있습니다. 그죠? 요게 3번이 놀만해서 제가 해놨죠. 그죠? 원래 징계 시효는 몇 년? 3년. 3년. 5년은 뭐? 그냥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알아. 돈에 관련된 거 알았지? 돈. 요번에 새로 신설된 거 10년은 뭐예요? 선거와 관련된 거죠. 3년, 5년, 10년. 그죠? 3년, 5년. 내가 보기엔 징계 사유가 그지? 너무 그 시효가 너무 길지 않나? 3년이면 뭐 우쩍 하는 얘기인데 바람을 폈어. 뭐 징계를 받을 사유됐어. 야, 3년 전 바람은 이제 다 지나간 얘기 아닌가? 우쩍 한 얘기입니다. 3, 5, 10 알았죠? 여러분 10이 새로 들어갔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 경징계는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중징계는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은 뭘 먼저 거쳐야 돼요? 그렇죠. 소청 심사를 무조건 다 거쳐야 되겠죠, 그죠? 소청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소청 심사 어디 있다고요? 아까 했잖아. 인혁처 밑에 있고, 소청 심사하면 비상임위원이 몇 분의 몇 이상? 옛날에는 필요시라고 되어 있었는데 2분의 1 이상이죠. 그죠? 2분의 1 이상의 우리 비상임위원을 들어갑니다. 비상임 놓으면 몇 분의 몇? 2분의 1. 요게 이제 소청심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소청심사는, 자, 징계는, 자, 잡읍시다. 징계는, 자, 잡아요. 징계는 5명 이상의 과반 합의라면 소청심사는 3분의 2 이상 출석의 과반 합의야. 왜 그럴까? 소청심사는 진짜 이제 재판 절차잖아. 재판 절차. 그치? 더 신중해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되고, 과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대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걸로, 그지? 다시, 불리한. 파면에 해임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거니까 파면이 더 불리한 거죠. 불리한 의견 해임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걸로.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왜 해요? 과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는 뭐다? 과반 합의인데, 징계는 몇 명 이상 출석? 5명 이상 출석의 과반 합의고, 소청심사는 몇 분의 몇? 3분의 2 출석의 과반 합니다. 징계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그거는 이제 출석이잖아. 그지? 징계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민간위원이 최소 8명에서 몇 명? 5명, 보통은 6명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는데 한 2, 3년 전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다시 이런 걸 변형된 문제도 많아요. 그 지방행정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 위원회들 순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민 참여 순서 맞추는 거 이런 거 있잖아. 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죠? 일단은 행정자치부는 엄청 많아져서 말은 못 하겠는데, 그지? 답은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렇죠. 인혁처, 그지? 인혁처. 2005, 어떻게 알았어? 2014년에 너 고등학생 아니었어? 니는 고3 때 세월호를 경험했구나.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때 아마 7월 달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은요, 짧은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2006년일 겁니다. 아마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새로 만들어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소방방재청, 알았지? 노무현 정부의 특징이 하드웨어적 개혁을 안 한 거야.
소프트웨어에 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맨날 나오잖아. 고공단 언제 도입됐어요? 고공단은 기구 개편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소방방재청은 2005년인가 2006년입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는요 98년이에요. 98년. 그리고 2000 몇 년일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어 다시, 그지? 그래서 이제 그냥 행정자치부는 제가 아마 2008년이라고 98년이라고 적어놨을 텐데 2006년 정도 되겠다, 그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때 여러분한테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아버님 세대하고 저하고 이제 세대가 비슷할 테니까, 그지? 이제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근우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들어봤으면 좋고, 내무부라는 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처. 총무처는 우리가 아는 그 총무처. 이게 이제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미 우리가 95년 6월 23일 날 지방자치를 이제 본격 실시했다 그랬죠. 이 내무부가 그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행정자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요때 끝이겠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08년에 그죠? 행정안전부가 됐다고. 근데 2010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다시 안전행정부가 됐죠. 그죠? 그 다음 또 아마 여기 요때 기억도 안 나네. 지금은 이제 뭐가 됐어요 다시? 요때 맞네. 여기 요때가 아마 행정자치부가 잠깐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이란 단어가 있으면 소방 관련된 기능이나 기능이 있는데 요때 이제 국민안전처가 잠깐 만들어졌었죠.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여러분 소방하고 해양경찰을 묶어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2017년에 바로 없어져 버렸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래서 해양경찰청하고 소방청 되면서 아마 지금 행정안전부가 됐을걸요. 농담 삼아 그러잖아. 행정안전부 애들은 자기가 지금 부서 이름이 뭔지 모른다고. 지금은 아마 행정안전부일걸. 이제 좀 뭐 큰 사고 터지면 이게 이런 거 봐. 이런 거. 이게 말장난인데 어때요? 꼭 뭐 요즘은 좀 뭐 자살을 많이 하니까 번개탄 생산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안전이란 단어를 앞으로 보내주면 훨씬 더 안전에 더 신경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보통신부가 94년입니다. 94년 그죠? 94년 가장 빠릅니다. 정보통신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정통부인데 08년에 해체됐죠. 08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다 못 가져오잖아. 통신은 이때 08년 해체되면서 우리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통신기능이 갖고, 이 정보기능은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기능을 가져갔죠. 그죠? 근데 역시 조직이 생명력이 찔려요. 13년에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생각났고 이렇게 가다가 2017년에 확실하게 부활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가 얘기했잖아.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서라고. 너무 이름이 길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 뒷얘기가 많더라고. 원래 이렇게 했거든. 정보통신부를 했는데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전화를 넣었대. 과학기술이 빠지면 되냐고. 그래서 하루 뒤에 과학기술이 들어갔대요. 이제 과기정통이라 그러죠. 그죠? 과기정통. 그래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정보통신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죠? 전자정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도 맞추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조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